안녕하세요. 전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때 저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원단 공장을 하셨는데 직원이 30여 명으로 꽤 큰 규모였습니다. 그 당시 집에 자가용이 있었고 집안에 금고가 있어서 항상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강원도의 가난한 소장농 집안에서 태어나 하루 끼니도 먹기 힘들 정도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8남매 중 둘째였던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14살에 무작정 서울로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구두 닦기를 하면서 번 돈을 집에 보내줬고 점차 서울살이에 익숙해진 아버지는 원단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사장님이 아버지를 좋게 보고 회사에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 덕에 아버지는 공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 20대 젊은 나이에 공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사장님의 딸과 결혼해 저희 3남매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공장은 해외 수출까지 하면서 전국에 10군데가 더 생길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강원도 소년이 상경해 오로지 혼자 힘으로 성공했던 겁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는 배고파서 오는 거지 돈 빌려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밥 좀 주세요. 3일 동안 쌀 구경도 못했어요. 아유, 우선 식사부터 하고 가세요. 아주머니, 여기 식사 준비해주세요. 고기도 굽고 조기도 구우시고요. 아유, 네 사장님. 근데 벌써 오늘만 해도 3번째 밥상 차리는 건데 집안에 들여서 밥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이런 분들에겐 밥 한 끼가 목숨 줄 만큼 귀하다고요. 아주머니 힘드신 건 아는데 조금 수고해 주세요. 식사가 끝나면 쌀 한 포대와 돈까지 줬습니다. 아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에게도 항상 남을 도우며 살아라고 당부했습니다. 명자야,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다. 길 가다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너가 도와줘야 돼. 밥 못 먹고 돈이 없어서 힘든 친구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네, 아빠. 우리 반에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사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애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아빠 말씀대로 그 애 제가 잘 도와줘야겠어요. 저는 기사 아저씨가 모는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친구들이 다들 부러운 듯이 쳐다봤죠. 선생님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애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교장 선생님도 저를 많이 예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곧잘 해서 학급 반장과 전교회장을 했습니다. 반장이다 보니 친구들은 떡볶이며 먹을 거를 사주고 내 생일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파티를 매년 했습니다. 우리 반에 수키라는 친구가 있는데 잘 씻지를 않아 머리와 몸에선 냄새가 나고 옷은 때가 꼬질꼬질해 그 친구 옆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책상도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 늘 혼자였습니다. 수키야, 내 도시락 같이 나눠 먹자. 너 도시락이잖아. 너 맨날 도시락 안 싸오잖아. 배고플 때니까 이거 같이 먹자. 친구는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미안. 내가 다 먹었네. 괜찮아. 난 배 안 고파.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희 아버지 편찮으시다며? 그래서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다고 하시던데. 신경 쓰지 마. 너네 집 부자라고 나 동정하는 거야? 아니야. 넌 내 친구잖아. 내가 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공부도 가르쳐주고 너 배고플 때는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으려고. 친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전 수키와 친해져서 방과 후에 남아서 수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문방구에 가서 학용품도 사주고 떡볶이도 같이 먹으며 스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해 스키 아버님 병원비도 대줘 수술 후 스키 아버지는 완쾌하셨습니다. 명자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아빠가 건강해지셔서 취직도 하셨어. 너가 우리 집 살린 거야. 잘됐다. 이제 너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고 친구들과 말도 하고 친하게 지내. 너가 씩씩해야 너네 부모님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돈 벌 거 아니야. 초등학교 내내 스키와 단짝으로 붙어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늘 함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왔다며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빨간 딱지는 왜 붙이는 거냐고요? 사람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온 아버지는 집안을 살펴보더니 여보, 미안해. 내가 수십 년간 믿었던 지인한테 배신당해서 그만 모든 걸 다 잃었어. 회사도 넘어가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많던 재산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요? 아빠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일을 봐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빠 몰래 돈을 횡령하고 심지어 사업 투자를 권유했고 알고 보니 다 사기였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가 회사는 부도나고 집까지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집이 망하자 그동안 아버지가 어려울 때 돈을 주며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매정하게 손절했습니다. 저희 식구는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갔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집에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공사장 막노동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대인 기피증과 사람들을 못 믿어서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힘겹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 사고로 그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너가 보호자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엄마 빨리 수술하셔야 해. 수술요? 수술하면 엄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근데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누가 도와줄 사람 있어?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우리 엄마 수술시켜주세요. 당장 동생들 밥 먹을 쌀도 없는데 엄마 수술비를 어떻게 구할지 막막했지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전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식당에 취직했고 계속 결석하자 수키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명자야, 너 왜 나한테 아줌마 수술비 얘기 안 했어? 그런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야지. 우리 친구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니고 너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해. 너 때문에 우리 아빠 다시 건강해지신 거 벌써 잊었어? 그때 우리 가족 뿔뿔이 흩어질 위기였는데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시 살게 되었던 거야. 부모님도 너랑 너희 부모님께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면서 당장 수술비 정산하셨어. 뭐? 아저씨가? 고마워, 수키야. 그리고 미안해. 영자야, 그러니까 식당 일 그만두고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지. 그래야 아줌마도 기뻐하실 거야. 다행히 엄마는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셔서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은 못하시고 집안 살림 정도만 하실 수 있고 두통 때문에 어디 먼 곳은 가질 못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우리 동네라 버스비도 안 들고 무엇보다 아픈 엄마가 걱정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살펴볼 수 있어서 일부러 집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점심은 항상 집에 가서 엄마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퇴근할 때 사갈게. 아유, 내가 어린애니?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엄마가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딸 고생해서 너무 속상해. 나 돈 버는 거 적성에 맞나 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마트 사람들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건강하기만 하면 돼. 명수는 내가 꼭 대학 보낼 거야. 맨날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늦게 오는데 마음이 짠해. 저는 마트 일을 하면서 두 동생 먹일 음식도 만들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비록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내 식구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행복했습니다. 친구 수키는 대학교에 들어갔고 대학 친구들보다 저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일부러 집에서 먼 내가 일하는 마트로 와서 장도 많이 보고 내가 일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수키야, 넌 대학생이 왜 이렇게 한가해?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 뭐라더라? CC?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래야지. 난 그런 거 재미없어. 명자 너랑 있을 때가 제일 재밌어. 우리 과 별로 재미없어. 겨우 커트라인으로 내 점수 맞춰서 간 학교라 그냥 졸업장만 따면 돼. 나도 너처럼 빨리 취직해서 돈 벌고 싶어. 돈 버는 게 뭐 쉬운 줄 아니? 그 비싼 등록금 냈으면 돈값을 해. 참, 이번에 우리 학교 축제 있는데 와. 그때 가수들도 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정말 재밌을 거야. 너 그날 조퇴하고 같이 축제 구경 가자. 나도 처음이라 무지 설레. 전 마트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친구가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대학교 캠퍼스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책을 보는 사람,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 정말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딴 세상 같았습니다. 수키야, 여기 와서 일 좀 거들어. 우리 과에서 커피 파는데 지금 일손이 모자라. 선배님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친구가 와서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나랑 같이 거들자.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내 수키 친구분이시군요. 우선 테이블부터 펼쳐주세요. 초면에 죄송합니다. 지금 얼른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 나랑 얼른 테이블 펼치자. 수키 선배라는 남자분은 호감형의 외모에 친절해서 여학생들이 힐끗힐끗 보면서 일부러 커피를 사러 우리 부스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역 선배, 학교에서 워낙 인기가 많아서 다들 선배 얼굴 보려고 저렇게 오는 거야. 집도 잘 살고 외모도 훈훈하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완벽남인 거지. 그래? 참 좋은 분 같아. 그렇게 밤늦게까지 같이 커피 장사를 도왔고 매상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와, 오늘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다 명자씨가 잘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한 3명 몫을 혼자서 다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오늘 수고하신 수고비입니다. 아니에요. 저 돈 받자고 일한 거 아니에요. 오늘 대학교라는 곳도 처음 와서 대학 문화도 느껴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수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학교 다니시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 오늘 일하신 수고비는 제가 꼭 갚고 싶으니까 조만간에 학교로 오세요. 저희 학교 식당밥이 정말 맛있는데 제가 사드릴게요. 며칠 후 저는 휴문날에 수키와 같이 선배를 만나 학교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학교 구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을 더 만났고 남자는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명자야, 난 사실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엄마 정을 잘 모르고 컸어. 내 이상형이 내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부모님 잘 모시고 그런 가정적인 여자였으면 하고 바랬거든.
널 처음 봤을 때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저도 남자가 좋았지만 저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에 제 감정을 숨겼던 겁니다. 남자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시며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가난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게 당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교양 있고 자상하신 분들로 저에게 혼수 준비 안 해와도 된다며 몸만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결혼 후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낳고 저는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실력을 인정받아 빨리 승진을 했고 회사 퇴사 후에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전국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100여 개가 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두 아들은 강남 대치동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잘 자랐고 유학을 갔다 온 후에 본격적으로 남편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도왔습니다. 큰아들은 이사로 취임해 남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야망이 큰 반면 둘째 아들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한 단계씩 회사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머니, 영식이 힘들게 레스토랑 점장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본사로 들어와서 편하게 일하면 좋은데 어머님이 설득 좀 해주세요. 형 말은 잘 안 들어요. 그 녀석 고집이 황소고집이라니까요. 둘째가 너랑 성격이 좀 다르잖니. 유학 가서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고 전 세계 다니면서 난민들 봉사활동하고 그애만의 삶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겨우 설득해서 회사에 들어오게 한 거라. 그냥 지켜보자고. 그러게요. 평생 봉사하러 다닌다는 거 얼마나 설득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고 한 것만으로도 기적이죠. 난 너희들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엄마는 이제 하나밖에 바라는 게 없어. 좋은 배필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 꾸렸으면 좋겠어. 사귀는 사람 없니? 일할 시간도 빠듯한데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면 노력해 볼게요. 얼마 후 큰아들은 맞선을 봐서 재력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큰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해외며 지방 공연을 다니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신혼 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당신 이제 유부녀야. 공연도 좋지만 가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일주일에 3, 4일은 출장이라는 게 말이 돼? 영훈 씨, 집안일은 가정부 아줌마가 알아서 잘해주시고 어머니께 꼬박꼬박 용돈 보내드리잖아요. 저 결혼할 때 음악하는 거 계속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거 잊으셨어요? 그래도 당신은 맏며느리인데 어머니 집에 자주 놀러가서 같이 밥도 먹고 챙겨드려야 하잖아. 제가 집안일만 하는 가정주부도 아니고 그건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큰며느리는 제 생일 때도 해외 공연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엄마, 형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 생신날에 전화 한 통이 없어요? 바빠서 그런 거지. 비행기 타고 공연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난 그것보다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데. 저렇게 몸이 힘들어서 아이는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 얼마 후 큰며느리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큰아들이 혼자 아이 육아를 할 정도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연주회를 할 정도로 여전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이가 2살이 되었을 즈음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고 행동하는 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선천성 장애로 지능이 일반 아이들보다 떨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는 걸 버거워했고 육아 문제로 큰아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 정 혼자 두면 안 되는 건 몰라?
어떻게 정우 혼자 두고 외출할 수가 있어? 오늘 오케스트라 협연 때문에 담당자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아줌마는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못 나온다고 하지. 어떻게 해? 그 공연 준비하느라 내가 몇 달을 공들인 건데. 정우 몇 시간 혼자 있다고 별일 있는 거 아니잖아. 집안에 홈캠 설치해놔서 휴대폰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 그게 엄마가 할 소리야? 정우 혼자선 화장실도 못 가는 애라고. 미팅을 다른 날짜로 연기했었어야지. 저린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행여나 모르고 가스불이라도 켰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이럴 거면 음악 그만둬. 정우 키우는 데만 집중해. 뭐? 나더러 살림만 하라고? 내가 살림하려고 6살 때부터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배우면서 유학까지 가서 음악 배운 줄 알아? 나도 정우 잘 키우고 싶어. 그래서 시설에 맡기자고 했잖아. 왜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정우 겨우 6살이야. 우리가 보듬고 키워야지. 남의 손에 맡겨져서 애가 안정적으로 잘 크겠어? 그럼 어머니한테 맡기면 되겠네. 어머니 정우라면 끔찍이 아끼시잖아. 됐다. 말을 말아야지. 한 번만 정우 혼자 두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어. 큰아들은 남편의 회사를 물려받아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빴고 며느리 또한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해져서 연주회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물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라 저도 손주를 돌볼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남편 병간호로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 생일날이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백화점에 쇼핑을 갔습니다. 정우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함 지르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면 안 돼. 엄마 손 꼭 붙잡고 절대 놓으면 안 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가는데 마침 대학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 너 현주 맞지? 이게 몇 년 만이야. TV에서 너 봤어. 너 엄청 유명해졌던데? 아니야. 넌 어떻게 지내? 계속 음악해? 아니, 난 결혼하고 집에 놀러 앉았어. 시댁에서 손주 키우며 살림만 하래. 아, 너 실력이 아깝다. 그렇게 친구와 얘기하는 동안 손주가 누가 인형을 가지고 가는 걸 보고 인형. 예쁘다. 홀린 듯이 인형을 가진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후에야 아이가 없어진 걸 알게 된 며느리는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백화점 안내방송을 하며 찾았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며느리에게 화를 내며 아니, 어떻게 애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백화점 CCTV 확인해보니까 누구랑 수다 떠느라 정우가 없어지는 것도 모르더만. 정상도 아닌 애를 백화점에 데려간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랬으면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 건데 당신 제정신이야? 나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분명히 손잡고 있었는데. 애비야, 큰애한테 그렇게 화낸다고 뭐가 달라져? 얘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정우 찾을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진정하고 정우 찾는 데만 신경 쓰자고. 하지만 큰아들은 아이를 잃은 후 맨날 술만 마시고 며느리 탓을 하며 폭언을 퍼부었고 결국 큰며느리는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며느리가 가출을 하면서 이혼을 해줬습니다. 이혼 후에 큰아들은 더 망가졌고 결국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서 둘째 아들에게 대표 위임을 했습니다. 영은아, 이럴 때일수록 너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폐인처럼 지내면 언제 정우 찾을 거야? 지난 몇 년 동안 방송이며 신문에 기사 내서 얼마나 정우 찾았는데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보상금 바라고 거짓 제보만 오고 지방에 가서 허탕 친 게 몇 번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어머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자포자기한 큰아들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의 이혼을 보고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사귀고 있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영식이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 줄 몰랐네. 엄마,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형 일로 마음 복잡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시연이랑은 해외 봉사활동 다니면서 만났고 5년 동안 사귀고 있었어. 더 결혼 늦출 것 없이 식 올리려고. 우리 아들 연애도 못하는 쓱맥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네. 나야 너희들 빨리 결혼하면 좋지. 시연이라고 했지? 우리 영식이 잘 부탁해요. 저 영식 씨 많이 좋아해요. 영식 씨가 어머니와 형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빨리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저 살림이며 부족한 거 많지만 어머님이 잘 가르쳐주세요. 둘째 며느리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큰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신 재력가로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낌없이 사랑해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 대기업의 미국 지사에 입사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간 근무 후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둘째 아들과 연락하고 지내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미국에서 2번 치렀고 며느리의 양부모님은 딸을 시집 보내는 여느 부모님처럼 눈물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서툰 영어로 며느리를 딸처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혼집은 아들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근 후엔 집에 들러 같이 저녁도 먹고 살갑게 지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어머님이 해주신 된장찌개가 하루 종일 생각나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밥 얻어먹으러 왔어요. 아, 좋은 음식, 비싼 음식도 많은데 그게 생각났어? 얼른 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네, 어머니. 대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저 아주버니는 요즘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세요? 뭐 맨날 그렇지. 방에만 있고 거실에 잘 나오지도 않아. 저러다 뭔 일 나는 건 아닌지 속상해 죽겠어. 그렇게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던 애였는데 저렇게 자포자기한 거 보면 억장이 무너져. 그나저나 넌 미국에 계신 부모님 안 보고 싶니? 너무 보고 싶죠. 매일 영상통화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안 그래도 이번에 부서 이동이 있었는데 마침 해외 마케팅부로 발령이 났어요. 아휴, 잘 됐네. 미국에 가면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 되겠네. 어머니, 저 사실은 제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면서 빨리 아이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영식 씨한테 빨리 아이를 가지자고 했는데 아주버님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 너한테는 미처 말을 못했는데 큰애가 저렇게 사람들과 얘기도 안 하고 지낸 게 이유가 있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만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잃어버렸거든. 그 후로 둘도 갈라서고 지금까지 아이를 찾고 있어. 저런, 아주버님이 정말 상심이 크시겠군요. 어머님이나 영식 씨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굴었네요. 아니다. 너까지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너가 시집 와서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 너가 복덩이야. 우리 영식이한테 잘해줘서 늘 고맙단다. 너 출장 자주 가면 바쁠 테니 내가 반찬 만들어서 너네 집에 갖다 놓을게. 너나 영식이가 내가 해준 반찬 엄청 좋아하잖니.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어머니 힘드실까봐 말씀 못 드렸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 하나만 먹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이거든요. 며느리가 해외 출장을 가서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을 찾아갔더니 집안에 옷들이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휴, 며느리가 없으니까 아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집안이 엉망이네. 집 청소 좀 해줘야겠다. 안방을 청소하는 도중에 며느리의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어릴 때 양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과 학창시절, 대학시절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하면서 아들과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아들과의 연애 사진을 보는데 흐뭇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앨범을 넘기다가 한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며느리랑 같이 있지? 하며 내가 지목한 사람을 아느냐고 며느리에게 묻는 순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며느리 옆에 있던 사람은 큰아들의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손주와 며느리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귀국하고 나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같이 모였습니다. 며느라, 이 아이 어떻게 아는 거니? 제가 그동안 보육원 봉사활동도 같이 했는데 한 보육원에 갔다가 만난 아이예요. 처음 봤을 때 행동이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유난히 마음이 쓰였던 아이였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 며느리는 한국 지인집에서 몇 달을 지내며 매주 보육원 봉사를 다녔습니다. 고아였던 며느리는 특히 부모 없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던 겁니다. 한 보육원에 갔는데 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마당 한 구석에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꼬마야, 사탕 먹을래? 이거 달고 맛있어. 며느리가 사탕을 줬는데 비닐을 못 벗겨서 한참을 끙끙대는 걸 보고 아, 이거 이렇게 까서 먹는 거야? 그때 아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나이는 5살인 것 같았지만 언어 구사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원장한테 물어보니 아, 저 아이요? 2주 전에 저희 보육원으로 들어왔어요. 서울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걸 한 아주머님이 발견하고 경찰서에 데려갔나 봐요. 근데 아이가 지능이 떨어져서 자기가 사는 집도 모르고 집 전화번호, 부모 이름을 몰라서 전혀 집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육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름은 제가 임의로 철수라고 지어줬어요. 아, 그렇군요. 마음이 아프네요. 어쩌다가 길을 잃었을까?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선천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훈련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보시다시피 여기 다른 아이들과 같이 돌봐야 되니 이 애한테만 신경을 쓸 수 없네요. 며느리는 몇 번 더 방문해서 이 아이를 만나면서 더 마음이 쓰였고 부모님을 꼭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 아이 제가 수시로 찾아서 병원 치료도 받게 하고 돌보면 안 될까요? 저도 사실 구하고 양부모님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인지 더 마음이 쓰이네요. 아유, 그렇게 해주면야 저야 고맙죠.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보육원을 찾아 아이와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병원에 다니면서 언어와 행동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이제 자주 볼 거야. 아줌마가 우리 철수 아픈 거 낫게 해줄 거니까 아줌마 말 잘 들어야 돼. 우리 만난 기념으로 사진 찍을까? 며느리는 원장님께 부탁해서 휴대폰으로 아이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며느리 앨범에서 본 사진이었던 겁니다. 통원 치료를 하다가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몇 년 동안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13살이 되었고 말 한마디 못하던 아이는 점점 어휘력이 좋아졌습니다. 철수야, 아줌마 왔어. 이거 철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왔어.
아이스크림 맛있어. 이거 먹고 아줌마랑 한글 공부하자. 며느리는 직접 아이에게 한글과 숫자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철수야, 철수 엄마 아빠 이름 몰라? 엄마 아빠 이름 알면 부모님 찾을 수 있는데 잘 기억해 볼래? 기억 안 나요. 백화점에 갔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무서워서 울었어요. 괴로우면 기억 안 떠올려도 돼. 며느리는 좀 더 좋은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원장님의 동의를 받고 며느리 양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며느리 양부모님은 아이 교육과 병원 치료를 기꺼이 맡아주셨습니다. 얘기가 끝나자 큰아들이 재수씨, 그럼 우리 정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맡아서 돌봐주고 계세요. 철수 이름이 정우였군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철수 부모님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못 찾았는데 아주버님이 철수 아빠라니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나도 사진 봤을 때 그냥 닮은 애인가 싶었어. 근데 아이가 백화점에서 엄마 잃어버린 걸 기억하는 걸 보니 정말 우리 손주가 맞구나 싶어. 정우가 6살 때는 말 한마디 못했었는데 이젠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유, 빨리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 어머니, 아주버님, 제가 부모님과 통화해서 정우 한국으로 빨리 올 수 있게 할게요. 정우도 너무 갑작스럽게 가족들 만나면 놀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친해져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아직 정신연령은 6살밖에 안 되어서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수씨, 제가 7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형, 시연이 말대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정우 병원 치료받고 있다니까 경과를 보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우가 형을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천천히 정우의 기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며느라, 그럼 사돈분들과 통화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 그토록 그리워하고 찾았던 손주를 곧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우 소식을 듣게 된 큰아들은 이때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우에게 멋진 아빠 모습을 보여주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릴 때 정우가 쓰던 방을 그대로 뒀던 아들은 정우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과 좋아하던 인형, 어릴 때 입었던 옷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정우 만날 때 이거 보여주면 정우가 예전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저 정우 만날 날만 기다리며 정우 물건 하나도 안 버리고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애비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보네. 아마 정우도 이 물건들 보면 여기가 자기가 살던 집이고 우리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며느리는 며칠 후 먼저 미국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며느리를 보자 뛰어와 안기며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철수야, 오랜만이에요. 이런 어려운 말도 할 줄 알아? 우리 철수 공부 많이 했구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잘 지냈어? 네,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요. 철수야, 아줌마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아줌마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철수야, 백화점에서 엄마 잃어버린 거 기억난다고 했지? 철수가 그렇게 보고 싶던 부모님을 찾았어. 철수 가족을 아줌마가 만났어. 철수 가족 만났다고요? 어디 있어요? 철수 아빠 지금 한국에 계셔. 그리고 철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어. 제 이름 뭐예요? 철수 보육원에 오기 전의 이름이 이정우야. 이정우? 내 이름 이정우.
이정후. 이제 철수가 아빠를 만나려면 옛날 기억을 많이 떠올려야 돼. 아빠 만나면 누군지 얼굴 알아볼 수 있어? 엄마 아빠 얼굴 나 몰라요. 아줌마가 아빠 사진 가져왔는데 철수가 알아볼 수 있을까? 아이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아빠, 맞아, 아빠야. 알아보겠어? 우리 아빠 기억나요. 진짜? 아빠 기억나? 정말 다행이야. 곧 이제 아빠 만나러 갈 거야. 며칠 후 며느리는 정우를 데리고 귀국했고 저희 가족은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어머니, 나 정우 만날 생각에 너무 떨려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나도 그래. 우리 정우를 이렇게 보다니 며칠 동안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설치게 되더라고. 시연이랑 통화하니까 정우가 형 얼굴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 형 보고 아빠라고 하면서 빨리 보고 싶다고 했대. 아이 그래? 혹시 나 아빠 얼굴 못 알아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구나. 이때 저 멀리서 며느리와 정우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 왔어요. 정우야, 인사해. 이분이 정우 아빠셔. 안녕하세요. 너가 정우구나. 우리 정우가 이렇게 컸어? 정우야. 아들은 아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우리 정우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아빠 울지 마요. 아빠 보니까 기뻐요. 정우야, 여기 이분은 정우 할머니. 그리고 정우 삼촌이야. 정우야, 난 정우 숙모야. 아줌마가 숙모예요? 많이 놀랐어요. 맞아, 숙모도 많이 놀랐어. 정우가 아줌마 조카였던 거야. 우린 남이 아니고 가족이야. 며느라, 다 너 덕분이야. 너가 우리 정우 보육원에서 보고 병원 치료도 해주고 미국에서 정우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구나. 재수씨, 정말 이 은혜 어떻게 갚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를 처음 봤을 때 뭔지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게 다 운명이었나 봐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정우 비행기 타고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정우 쉬게 해주자. 정우야, 얼른 집에 가자. 네, 할머니. 정우한테 할머니라는 말을 듣다니. 우리 정우가 이렇게 말을 잘하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정우는 한참 동안 집을 쳐다봤습니다. 정우야, 이제 기억나니? 정우가 갓난아이 때부터 6살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어. 우리 집? 생각 안 나도 괜찮아. 힘든데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할머니가 정우 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만드셨어. 빨리 먹자. 배고프지? 배고파요, 아빠. 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혼자서 이 많은 걸 준비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우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만들다 보니 많아졌네. 정우야,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엄마 안 보여요. 정우야, 엄마는 지금 한국에 없어서 볼 수가 없어. 엄마와 아빠는 헤어졌어. 엄마 못 봐요? 그렇단다. 엄마 못 봐서 슬퍼?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정우야, 얼른 먹어. 돈가스도 먹어보고 김밥, 탕수육, 스파게티, 치킨 이거 다 할머니가 우리 정우 주려고 만든 거니까 많이 먹어. 네, 맛있어요. 정우야, 아줌마 처음 만났을 때 중국집 가서 탕수육 엄청 잘 먹었지. 정우 탕수육 좋아하는 거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주셨네?
아, 그렇구나. 정우가 탕수육 좋아하는구나. 할머니가 매일 만들어줄 수 있어. 정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탕수육 매일 먹으면 정말 좋아요. 식사가 입에 맞았는지 정우는 웃으며 행복해했어요. 정우야, 이제 정우 방 보러 갈까? 아빠가 정우 어릴 때 쓰던 방 그대로 놔뒀단다. 할머니가 매일 청소해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 여기는 장난감 기억나? 6살 때 정우가 로봇을 좋아해서 온통 로봇 장난감만 사줬거든. 아빠랑 로봇 조립하던 거 생각나니? 생각 잘 안 나요. 죄송해요. 아니야. 그땐 정우가 아파서 말도 잘 못하고 기억 잘 못했어. 괜찮아. 아빠가 이제 정우 혼자 두지 않을게. 아빠한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정우야. 정우 피곤할 테니 얼른 자. 혼자 잘 수 있니? 네, 혼자 잘 수 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우리 강아지도 잘 자려. 강아지? 집에 강아지 있어요? 할머니가 정우 너무 예뻐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잘 자고 내일 보자. 정우가 집에 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자포자기하며 페인처럼 살았던 큰아들은 다시 회사로 복귀해 둘째 아들을 도와 회사 일에 전념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수시로 정우한테 전화를 걸어 정우야, 지금 뭐해? 할머니랑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래?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스테이크 먹었어요. 와, 할머니가 스테이크도 해줬어? 아빠한테도 안 해줬는데 정우 좋아했겠구나? 맛있었어요. 아들, 아빠 오늘 일 끝나고 빨리 집에 갈게. 정우 좋아하는 피자 사갈게. 아빠, 빨리 오세요. 큰아들은 오로지 정우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정우를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특수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곳은 발달장애 전문의사와 심리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 각각 분야별로 선생님이 교육을 해줘서 정우의 상태는 점점 호전됐습니다. 학교 선생님 말로는 정우가 남들과 다르게 음악적으로 뛰어나 한 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악보에 그릴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우가 애미 닮아서 음악에 소질이 있나 보네. 그러고 보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 맞는구나. 그 사람이 정우 임신했을 때부터 태교도 피아노 치면서 했잖아요. 항상 집안에는 피아노며 바이올린 소리가 났으니까 정우가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정우가 좋아하는 음악을 시켜볼까 봐요. 그래, 정우 같은 아이들이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특출날 정도로 천재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잖아. 아무래도 정우도 그런 것 같아. 14살이 된 정우는 피아노 바이올린을 배우자마자 금세 습득하고 실력이 남달랐습니다. 정우는 틈틈이 집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를 해줬고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한테 별 애정이 없던 나쁜 엄마이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인데 정우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지만 일부러 우리 앞에서는 안 보고 싶다며 참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우 어딨어요? 정우가 왔다면서요? 아니지, 너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정우 찾았으면서도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줄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제가 정우 엄마예요. 저한테 바로 알려줬었어야죠. 너 정우 엄마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 정우 갓난쟁이일 때도 공연하러 다닌다고 정우 챙겨주지도 않았잖아. 정우한테 별로 애정도 없고 정우 잃어버린 것도 넌데 우리가 왜 너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니? 정우 잃어버리고 너무 괴로워서 음악 다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우 찾아다녔는데요. 다시 정우 얼굴 본다면 이제 정우만 위해서 살자고 다짐했어요.
한 번만 정우 얼굴 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저 엄마 자격 없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우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제 만회하고 싶어요. 정우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이때 방문을 열고 큰아들이 나오며 아니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여보, 우리 정우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얼굴만 보고 갈게요. 정우한테는 이미 엄마 아빠 헤어졌다고 말했어. 그러니 갑자기 나타나면 정우가 혼란스러울 거야. 그러니 그냥 돌아가. 지금 영국에서 지낸다는 얘긴 들었어. 정우를 찾았지만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영국으로 돌아가서 당신 하고 싶은 음악하고 그렇게 살아. 우린 이제 남남이야. 며느리는 통곡을 하며 정우 아빠, 나 이제 정우 위해서라면 음악 포기할 수 있어요. 이제 정우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저 다시 정우 엄마로 살게 해주세요. 평생 정우 뒷바라지하면서 좋은 엄마가 될게요.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의 다쳤던 마음도 열렸고 결국 두 사람은 재결합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공연은 안 하고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정우의 음악 선생님이 되어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피아노 바이올린 중에 뭐가 좋아? 피아노가 좋아요. 엄마 생각에도 정우는 피아노에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엄마도 피아노를 더 잘했거든. 엄마 피아노 연주 듣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항상 남들을 위해서만 연주했지. 우리 식구들 앞에서는 한 번도 연주를 안 했네. 우리 아들이 원한다면 밤새도록 연주해줄 수 있어. 정우 앞이라 긴장되네. 큰며느리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저와 아들도 그 소리에 이끌려 정우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연주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더없이 행복해 보였고 그걸 바라보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와, 집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연주를 듣다니 정말 영광인걸? 역시 당신 실력 죽지 않았어. 훌륭해. 언제 오셨어요? 아우, 민망하네요. 당신이 절 칭찬할 때도 있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아, 내가 그랬나? 당신 처음 봤을 때 하얀 원피스 입고 피아노 치는 모습에 첫눈에 반했었는데 그때 당신한테서 빛이 났었어. 전 당신이 제가 음악하는 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혼 때부터 삐걱거리고 당신하고 많이 부딪혔잖아요. 당신 멋진 여자야. 근데 그때는 당신이 집안일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나도 좀 비뚤어져서 괜히 당신한테 싫은 소리하고 심술냈던 것 같아. 그땐 정말 미안했어. 우리 정우 때문에 요즘 엄마 아빠 사이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 정우야? 엄마 아빠 서로 많이 좋아해요. 정우 때문에 갈라섰던 큰아들네는 다시 정우가 오면서 예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특히 정우는 둘째 며느리를 잘 따랐고 회사 마치면 둘째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우야, 승모 왔다. 형님, 저 왔어요. 동서 왔어? 정우가 동서 언제 오냐고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더라고. 승모 보고 싶었어요.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어? 아줌마가 정우 승모가 되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너무 좋아. 정우 엄마랑 피아노 연습 많이 했어? 네, 저 앞으로 엄마처럼 훌륭한 피아니스트 될 거예요. 와, 정말? 우리 정우 꼭 그렇게 될 거야. 정우는 전국 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